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대박플러스 시즌2 월요일을 책임지고 있는 남자 예병군 멘토입니다. 자, 요즘 웰빙 열풍이 불면서 음식 싱겁게 먹는 분들 많으시죠. 그런데 실제로 음식을 짜게 먹을 경우에 뼈 관절이 약해져서 골절 위험이 증가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음식 좀 싱겁게 먹을 필요 있겠네요. 그죠? 음식 저도 좀 짜게 먹는 편인데 특히 이제 경상도 분들이 음식을 좀 대다수 짜게 먹는 편입니다. 그런데 제가 얼마 전에 그 전주를 한번 갔다 왔어요. 강연회 때문에 전주를 다녀왔는데 그 전주에서도 음식이 좀 짜더라고요. 그러니까 전주는 이제 젓갈을 많이 사용해서 그런 것 같은데 그 음식 좀 짜게 먹는 거는 조금 피하시는 게 건강에도 좋고 그다음에 저염식이 또 장수의 어떤 비결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저염식 하시고요. 자, 주식은요. 짜든 싱겁든 어찌됐든 잘 가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식시장에서는 제가 여러분들의 양념이 되어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이 방송 시청하시면서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만 한번 모색해 보자고요. 자, 참여 방법부터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화번호 02-3153-2611번에서 12번 2대 준비되어 있습니다. 문자는 013-3366-0110번인데요. 자, 서울경제TV 홈페이지에서도 접속이 가능하세요. www.sentv.co.kr로 접속을 하시면 종목 상담 신청 게시판이 있습니다. 거기에 글을 남겨주시면 기법 관련 궁금한 사항이나 포트폴리오 전 종목 상담까지도 되니까요. 주저하지 마시고 글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 얘기부터 조금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장은요 여전히 상승 가닥 속에 있는데 지난주 목요일이죠. 장 마감이 목요일이었는데 옵션 만기의 영향이 굉장히 미미했습니다. 그러니까 옵션 만기 영향이 미미하다 보니까 오늘 이제 옵션 만기 뭐가 나왔습니까? 옵션 만기에 후유증이 나왔죠. 그죠? 후유증. 이 후유증이 나왔는데 약 한 10포인트가 빠졌습니다. 그죠? 10포인트가 빠졌죠. 그런데 이 10포인트가 마이너스 좀 빠졌어요. 그러면 이게 추세선상 하락 쪽이냐에 대한 부분입니다. 아니죠. 추세선상에서는 상승 쪽인데 건전한 조정이 나왔는 것 뿐입니다. 그 점 참고해 보시고요. 자, 이 옵션 만기 후유증이고 뭐고 간에 장기적인 시장의 관점에서 우리가 얘기를 한번 해보자고요. 자, 시장은 여전히 간단한 쪽입니다. 자, 불마켓의 근거죠. 그죠? 불마켓. 그 다음에 우리가 시장이 안 간다가 어딥니까? 베어마켓이죠. 베어마켓. 자, 시장에 대한 간다는 근거는 뭐가 있습니까? 간다는 근거. 글로벌 증시. 그죠? 글로벌 증시. 그 다음에 경기 부양책. 그 다음 중국 증시. 그죠? 그 다음, 산업 마진 구조 동향. 산업 마진 구조. 그죠? 마진 구조. 자, 그 다음 또 뭐 있습니까? 바로 물가 상승. 그죠? 그럼 베어마켓에 대한 근거는요? 자, 국지적 리스크, 우크라이나 사태 등 이런 국지적 리스크 있습니다. 국지적 리스크. 또 뭐 있습니까? 바로 여러분들 아르헨티나 사태 등 아르헨티나 금융위기, 아르헨티나 디폴트, 그죠? 디폴트. 뭔가 깼다 배째라 이거죠. 그죠? 뭔가 깼다. 그런데 이 베어마켓에 대한 근거적 요인이 너무 약해요. 뭐가 약하냐? 자, 이걸 한번 보자고요. 국제적 리스크 지금 완화됐습니다.
일단 우크라이나 사태가 좀 완화가 됐고, 그죠? 또 하나, 바로 이라크 공습에 대한 얘기인데, 이라크가 지금 큰 반격이 없어요. 그래서 이 국제적 리스크 크게 문제될 거 아닌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아르헨티나 디폴트입니다. 뭔가 같겠다. 그죠? 그런데 아르헨티나의 현재 주가를 한번 살펴보세요. 주가는 계속 올라갑니다. 이건 디폴트에 대한 국가의 모습이 아니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건 뭐냐면 별로 베어마켓에 대한 근거적 요인이 약하다는 얘기예요. 그럼 불마켓에 대한 근거적 요인은 글로벌 증시도 지금 좋고, 그죠? 그리고 금리에 대해서 기조를 이어가겠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죠? 누가? 자넷 앨런, 미 연방준비위 의장이 얘기를 했죠. 그죠? 그 다음 경기부양책, 최경환 노믹스. 그죠? 41조 푼답니다. 그죠? 증시 부양책 하겠답니다. 증시에서 돈 안 쓰는 회사들 과세 매겨서 돈 쓰게 만들겠다고 합니다. 잉여자금 배당 안 하면 과세하겠다고 합니다. 자, 최경환 노믹스. 내년부터는 플러스 마이너스 상한가 제도를 플러스 마이너스 30%로 하겠다고 합니다. 자, 그죠? 중국 증시. 바이 시진핑. 시진핑이 실리 외교 하겠답니다. 지금도 실리 외교 쪽으로 가고 있죠. 그죠? 시진핑이 실리 외교가 아니고 이념 외교라면 방북을 먼저 했어야 됩니다. 방북. 근데 방한을 먼저 했죠. 그죠? 그래서 시진핑은 실리 외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산업 마진 구조. 역마진 구조라고 얘기를 했죠. 그죠? 제조사가 가장 큰 마진을 보는 쪽. 그러면 지금은 주식을 투자할 때지 장사를 시작할 때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그죠? 물가 상승률. 5만원짜리 화폐가 나오면서, 갑자기 물가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상승률이 짙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들고 계신 100원짜리가 예전에 2007년도 경기 화랑일 때, 증시 화랑일 때 10원짜리 취급을 받고 있습니다. 그럼 물가 상승률. 물가 상승률은, 보험이나 이런 것들은 보험 상품은 물가 상승률 적용을 못 받습니다. 그죠? 근데 주식은 물가 상승률을 적용을 받죠. 별표. 2개, 돼지꼬리 땡땡. 그죠? 결과적으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증시가 올라간다고 얘기를 드린 겁니다. 그런데 이게 아니고 차트가 골든 크로스 났어. 그리고 혹은 외국인들이 사니까. 이 무슨 근거도 없고 쓸데없는 얘기입니까? 그죠? 그러면 외국인들이 차트 보고 삽니까? 기관들이 차트 보고 매수해요? 예? 장기 투자하는 사람들이 차트 보고 매수합니까? 차트가, 보조는 될 수 있겠죠. 보조 지표상. 야, 외국인들이 막 들어왔어요. 어떤 종목이 막 들어왔습니다. 사물 인터넷 관련주 막 들어왔습니다. 근데, 외국인들이 차트를 보니까 사물 인터넷주가 좋아서 들어왔답니까? 외국인들이 차트가 좋으니까 동성제약을 들어온 겁니까? 아니죠. 근데 왜 자꾸 차트를 얘기하세요? 아닙니다. 외국인들이 많이 사니까 자기와 다른 외국인들이 많이 사니까 수급 보고 들어옵니까? 외국인들이? 기관들이 나와 다른 기관들이 막 사니까 그거 같이 따라 들어옵니까? 아닌데 왜 자꾸 그걸 보세요? 수준 떨어집니다. 수준. 우리가 수준이라는 게 있잖아요. 수준. 왜 시장이 이렇게 올라올 수밖에 없느냐에 대한 얘기를 나눠야 되는 겁니다. 와이프가 저한테 묻습니다. 당신 왜 자꾸 시장이 간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왜 증시가 올라간다고 얘기하지? 라고 얘기하는데 차트가 골든 크로스가 났기 때문에 외국인이 수급이 들어와서 다른 이유는 없어. 이 무슨 어린애 같은 그림 끼워 맞추기 하는 것도 아니고, 그죠? 우리 애들이 퍼즐 맞추기 하잖아요. 그 퍼즐 맞추기나 똑같아요, 차트라는 게. 올라가면 같이 따라 올라가고, 이평선들, 그죠? 떨어지면, 데드 크로스 나면 같이 또 이평선들 떨어져요. 그거 보고 내 딸 한번 해보세요. 수익이 나는가.
수급. 외국인들 산다고. 외국인 기관이 쌍끌이 매수한다고 그 종목이 올라갑니까? 그러면 SK 하이닉스 저는 41,000원대부터 41,000원 이하에서 계속 매수를 주장했는데 이때 외국인하고 기관은 팔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51,200원까지 갔죠. 이때 저는 분할 매도를 외쳤는데 이때 52,000원 정점일 때 외국인 기관이 쌍끌이 매수했습니다. SK 하이닉스를. 그러면 외국인 기관 따라다니니까 수익이 크게 나겠네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분명하게 가는 데는 가는 이유가 있고. 자, 닭이 문제냐, 계란이 문제냐에 대한 얘기예요. 근데 닭이 문제냐, 계란이 문제냐를 떠나서요. 증시라는 건 분명한 요인이 있어야 됩니다. 이유가 있어야 돼요. 무조건 차트, 데드 크로스, 골든 크로스. 이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게 아니라는 걸 여러분들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럼 우리가 조금 더 솔직하게 얘기해 볼까요? 자, 이제 시장 간다는 얘기는 어느 정도 드렸고, 조금 더 솔직하게 얘기해 볼까? 어떤 부분을? 차트에 뭔가 큰 비밀이 있는 것처럼 혹은 이게 시크릿 코드가 있는 것처럼 쫙 설명을 합니다. 이걸 설명하면 이걸 왜 설명할까요? 첫 번째 이유. 자, 제가 말하는 성장성이나 이유들은요. 수치화할 수가 없어요. 수치화. 차트는 수치화가 돼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차트 갖고 얘기하기가 쉬운 거예요. 성장성을 어떻게 수치화시킵니까? 동성제약의 지금 동성제약 금일 가격 제한폭 상한가까지 갔습니다. 제가 굉장히 강조 많이 드렸죠. 증모제, 연모제 시장 중국에서 승인이 났다. 자, 이 동성제약 실적 턴어라운드 되고 있다. 자, 이거 굉장히 강조 많이 드렸어요. 근데 데드 크로스 나면서 62평 다 깨고 내려갔죠. 그럼 매도예요. 이 성장성은 다 무시하고. 근데 차트는 이렇게 데드 크로스든 뭐든 수치화가 돼요. 그죠? 수치화가 돼요. 성장성은 수치화가 안 됩니다. 이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첫 번째 이유고. 두 번째, 말하기가 쉬워요. 솔직하게 여러분 제가 하나가 얘기해 드릴까요? 저도 여러분들이 종목 상담이 들어오면 그 종목에 대해서 다 알지는 못합니다. 대강 아웃라인만 알죠. 아마 모든 전문가분들이 그럴 거예요. 그 종목의 성장성이라든가 그 종목 회사의 그 동사에 대한 회사의 내용 다들 모르기 때문에 뭘 펴놓고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까? 차트 펴놓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수급청 펴놓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고 재무제표 펴놓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주식이라는 건요. 이 모든 거를 다 체크를 해봐야 돼요. 체크. 이 체크가 가능한 게 차트예요. 세 번째, 말하기가 쉬우니까. easy to say. 그죠? 말하기 쉽다예요. 그 네 번째, 개인들이 모르는 영역이에요. 개인들이 차트 공부 열심히 안 하면 모르는 영역입니다. 엘리어트 파동이론요, 한 1시간 단위로 하면 한 40강좌까지 할 수 있습니다. 왜? 경우의 수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끼워 맞추기를 할 수 있잖아요. 그죠? 엘리어트 파동. 그러니까 일반 개인들이 모르는 영역이에요. 모르는 영역. 모르는 영역. 그것 때문에 전문가들이 이 차트 갖고 얘기한 겁니다. 지금껏. 근데 이건 분명히 잘못됐습니다. 모르는 영역. 여러분들의 그 부인이나 혹은 여러분들의 남편이 그 종목을 왜 샀는지
지금 주식 투자에 왜 비중을 늘리고 있는지를 묻고 있는데, 이렇게 대답을 한번 해보세요. 외국인이 많이 사서, 개인이 많이 사서, 기관이 많이 사서, 혹은 차트상 골든 크로스가 나서, 차트상 심리적 이평선을 뚫고 가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해보세요. 그래, 그건 알겠는데, 그럼 그 회사는 뭐 하는 회사인데? 몰라? 그럼 지금 종합주가 지수가 가는 이유는 뭔데? 몰라? 차트가 그렇게 말을 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얘기를 한번 해보세요. 얼마나 여러분은 한심하게 볼 것 같습니까? 정말 한심한 대답이죠, 그죠? 수준 떨어지고 질 낮은 대답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의 코스피의 어떤 움직임은요, 결국은 외국인 기관이 오늘 동반 매도를 했습니다만은 결국은 시장 가는 쪽입니다. 이 동반 매도가 어떤 것을 의미하나요? 결국은 옵션 만기일에 대한 후유증이라고 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옵션 만기일 때 너무 영향 없이 미미하게 지나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방향성을 잡기 위해서라도 지금 거래대금도 없고 하다 보니까 그 방향성을 잡기 위해서라도 일부에 집중할 수 있는 자금들이 또 필요한 거고, 그러다 보니까 종목을 살짝 빼는 척 그렇게 보일 뿐입니다. 자, 이 옵션 만기의 영향에도 불구하고 코스닥은 제가 지난주 목요일에도 강조드렸던 바와 마찬가지로 573포인트까지의 순항 랠리가 지속이 되고 있다는 점도 참고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결과적으로 시장은 명백한 이유를 가지고 가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 점을 꼭 좀 참고하십시오. 상식적으로 접근하십시오. 효용 가치성 따져보십시오. 미래 가치성 따져보십시오. 근접성 따져보십시오. 성장성 따져보십시오. 그러나 그것은 지극히 보편타당하고 상식적이어야 한다는 거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좀 시장 얘기 짚어드렸고요. 오늘 이제 본격적으로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예각기법의 기초, 심화, 응용 강좌가 다 모두 끝이 났고요. 핵심 10선까지 모두 끝이 났습니다. 지난주 목요일을 기점으로 해서요. 이제 또다시 새로운 강의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제가 이 예각기법이라는 강의를 처음 할 때 여러분들이 아마 내용에 대해서 잘 모르셨을 거예요. 그때 제가 또 유명하지도 않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서울경제TV 막 출연했을 무렵쯤이었습니다. 지금 한 템포가 완전히, 한 기수가 완전히 끝날 때까지의 누적 수익률은 330%가 넘었습니다. 그 수익률들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과, 다시 한번 새로운 한 기수를 돌아가면서 한번 잡아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참고하시고요. 자, 지금 제가 이 대박 플러스도 출연을 하고, 이제는 수익을 말하다까지 같이 출연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방향을 어떻게 이끌고 나갈 것이냐에 대한 부분이에요. 첫 번째, 이 대박 플러스에서는 기법 강의 위주로 할 겁니다. 기법 강의. 이 기법 강의에는 역시 기초, 심화가 되겠죠. 그죠? 요 강의를 계속 이어갈 겁니다. 자, 그 다음, 수익을 말하다에서는요, 바로 트렌드인데 그냥 트렌드 아니에요. 요 앞에 HOT가 붙습니다. 핫 트렌드 위주로 살펴볼 거고요. 그 트렌드에서 우리가 탑픽들을 잡아 나갈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뭐가 되겠냐면 응용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기초를 바로 이 대박 플러스에서 시청을 하시면 되고, 응용에 대한 부분은 바로 수익을 말하다에서 시청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참고하시라고 방금 짤막하게 좀 얘기 드렸고요. 오늘 기초 강좌부터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최근에 성장성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차트를 가지고만 논하는 것은 굉장히 수준 떨어지고 질 떨어진다라는 얘기를 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의 여러분들이 주식 투자를 하면서 생긴 그런 이제 노하우 이런 것들이 차트보다 오히려 낫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죠? 그런데 실제적으로 여러분들이 어떤 노하우를 가지고 계시는가 하면요, 가격대의 노하우만 가지고 계세요. 가격대에 대한 노하우. 뭐냐 하면 자, 이 가격대에 대한 노하우, 어떤 노하우냐면, 조종목이 조가격대만 오면 올라가더라 하는 습관성 노하우예요. 습관성. 지극히 습관적이고, 개인적인 거예요. 이 부분 가지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어떤 때는 그 산업이 성장성이 다 떨어져서, 차트로 내리꽂고 있는데도 이 습관적 매매에 의해서 이 가격대만 오면 반등을 주더라라는 가격대에서 매수를 해버리고 맙니다. 그러다 보면 추세를 계속 꺾고 내려올 때 크게 물리는 경우가 생기죠. 그죠? 그래서 늘 추세라는 게 존재를 하는데, 그죠? 차트에서 우리가 꼭 중요하게 봐야 될 게 추세입니다. 그리고 변곡이죠. 변곡. 이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한 차트에서 우리가 체크해 봐야 될 부분이에요. 자, 차트가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차트가 100이 될 수 없다지 차트가 빵이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차트는 모든 어떤 이런 성장성, 모멘텀 이런 거에 대해서 후순위자라는 거지. 그죠? 제일 중요한 게 그럼 뭐예요? 첫 번째, 주식에서 제일 중요한 거. 제일 중요한 건 뭡니까? 산업 동향이죠. 그죠? 산업 동향. 최근에 NC소프트가 반등이 나오니까 여러분들 막 저에 대해서 또 얘기를 합니다. NC소프트, 자, 봐보세요. 반등 나오죠. 모바일 플랫폼, 무슨 모바일 플랫폼, 그죠? 모바일 게임주는 계속 간다라고 얘기를 드리고 있고, 온라인 게임 쪽은 안 좋다라고 얘기를 드리고, 모바일 플랫폼 확산 때문에 그렇다고 얘기를 드리는데, NC소프트가 사고 올라오니까 별의별 얘기들 다 나옵니다. 근데 그게 결국은, 여러분들 체크해 보시면 기술적 반등이었어요. 차트 한번 볼까요? 봐요. 오늘 또 5점 몇 프로 떨어져 버립니다. 결과적으로 추세예요. 추세상 2014년도부터 계속 꼬꾸라져 내려오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 추세가 물론 분명히 주가는 계속 꺼질 수 없으니까 분명하게 지지대는 존재를 할 거예요. 근데 그게 거의 아랫부분이 12만 5천 원대까지 있다. 굳이 이래 추세를 꺾고 내려온 종목을 매수하실 이유가 있습니까? 저는 없다라고 보는 입장이거든요. 늘 똑같은 얘기입니다. 제가 오늘 다르고 내일 다른 말을 하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늘 똑같은 얘기를 드리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은 뭐냐? 산업 동향이에요. 자, 산업 동향이 지금 모바일 쪽으로 전체 넘어가고 있습니다. 모바일. 그러면서 사물 인터넷이 나오고 있고, 그죠? 이 시장이 새로 형성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하반기 주도주는 사물 인터넷 섹터가 될 것이다라고 얘기 드린 거예요. 이 산업 동향을 먼저 체크했기 때문이죠. 그 다음 첫 번째 산업 동향 체크했습니다. 두 번째, 성장성이죠. 이 사물 인터넷 시장의 성장성을 보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왜? 여러분들 지갑을 열어야 되니까. 누가? 대기업들이. 그러면 이 성장성을 사물 인터넷 시장을 가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지갑을 열기 위해서 대기업들이 이 성장성을 부각을 지금 시키고 있으면서 거기에 투자를 하기 시작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하반기 주도주 얘기를 드렸고 바로 전주에 삼성의 이재용 부회장이 사물 인터넷 플랫폼 회사를 인수를 했습니다. 어디에?
미국에 있는 플랫폼에서. 그러면서 오늘 사물 인터넷 주들이 뽕 떴죠. 그죠? 제가 이 사물 인터넷 때문에 강조드린, 즉, 이 통신망 재구축, 이 플랫폼이라는 회사는 기반 구축이에요. 기반 구축은 결국은 미국은 뭘 한다? 통신망을 재구축할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부분이 바로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산업 동향이 먼저 중요해요. 그 다음 성장성, 그 다음 효용 가치성. 어디에도 지금 차트는 없습니다. 이런 여러분들 10가지 살펴봐야 된다 하는 거 다 체크해보고 난 다음에 차트적인 부분에서 올라가고 있으면 됩니다. 참고를 해야 되겠죠. 그죠? 지지를 명확하게 하고 있고 매수 대기자들이 존재하는 걸 체크해보면 됩니다. 그게 설사 이 차트가 무너져도 이거는 다시 올라오게 돼 있어요. 가장 안전한 방법이죠. 어떻게 보면. 안전제일주의. 그죠? 가장 안전하게 주식 투자를 하는 법. 여러 가지를 모두 체크해야 됩니다. 집을 살 때와 같은 마음으로 집 살 때, 자, 물은 잘 나오는지, 수압은 괜찮은지, 이 회사 이 집이 저당 잡힌 건 없는지, 자, 이 집에 살았을 때 내가 혹시나 수맥에 걸리지는 않을지, 그리고 이 집에 안 좋은 기운이 있는 건 아닌지, 심지어는 풍수지리학자까지 다 보여가면서 한번 이 집을 사고 싶은, 이 집에 살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그러면 그렇게 다 체크해보고 사면서 이 주식만큼은 누가 카드라 이렇게 하면 삽니다. 이게 아니란 얘기예요. 이게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다른 모든 걸 제외하고서라도 결과적으로는 산업 동향이고 성장성입니다. 이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 차트, 그 다음 수급, 이런 식으로 보셔야 돼요. 근데 차트도 분명히 참고해야 될 건 있습니다. 자, 이 얘기를 먼저 꺼내고 난 다음에 예각기법에 대한 얘기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각기법은 어떤 기법이냐에 대한 부분이에요. 자, 이 앞에 예자가 무슨 예자냐? 여러 가지를 의미한다고 했어요. 그죠? 예각이. 이 예자가 무슨 예자냐? 예의 바르다 할 때 예자이기도 하고, 날카로울 예자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날카로울 예자라는 것은 결국은 그거죠. 각도, 예각을 말하는 거겠죠. 그죠? 각도를 말하는 거. 예병군의 기법이라고 해서, 예병군의 각이라고 해서 예각 기법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 예각 기법은 차트 기법이 아닙니다. 종합적 체크의 기법입니다. 종합 체크. 종합 체크. 지난주에 얘기 드렸죠. 성장성 체크해야 되고. 그죠? 미래성 체크해야 되고. 효용 가치성 체크해야 되고. 근접성 체크해야 되고. 접근성 체크해야 되고. 그죠? 상식성 체크해야 되고. 보편 타당성 체크해야 되고. 다 체크해야 됩니다. 다 체크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 차트상으로서의 우리가 힌트를 얻는 거예요. 보조지표니까. 그죠? 차트라는 게 보조지표니까. 거기서 힌트를 얻는 거예요. 자, 차트는 중요한 보조지표로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차트를 맹신하지는 마세요. 중요한 보조지표는 맞습니다. 제가 차트가 영 아니란 얘기는 아니에요. 중요한 보조지표는 맞는데 산업 동향이나 성장성 등 종합적 판단 후에 차트를 참고하는 겁니다. 차트 먼저 보고 나머지를 체크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을 다 체크하고 난 다음에 차트를 보시는 거예요. 집 살 때 다 체크해놓고 계약서 적듯이. 그죠? 똑같습니다.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 다음 차트가 왜 중요하냐면 정보를 선점한 자들이 만들어 나가는 모양이다라고 말씀드렸죠. 정보 선점자들.
자, 동성제약의 어떤 그 성장성이 있었어요. 제가 증모제, 연모제 시장에 대한 성장성을 얘기했죠. 그럼 저는 동성제약을 어떻게 찾아냈느냐에 대한 부분입니다. 물론 뭐 여러 가지 서핑을 했겠죠, 제가. 웹 서핑을 했겠죠. 왜냐하면 동성제약 이전에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강조드렸던 게 동성홀딩스였어요. 동성홀딩스, 동성화학, 동성그룹주들을 쭉 다 체크를 해봤습니다. 자, 못난 자회사가 없다는 얘기도 한번 드렸습니다. 동성홀딩스를 말씀드릴 때. 그 중에 동성제약을 체크해보니까 지금 한참 이 미용과 관련된 증모제, 연모제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죠? 자, 이 미용 시장은요, 이미용 시장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시장은 계속 캐파가 늘어나는 시장입니다. 처음에 뭐로 시작됐느냐 하면 메디톡스부터 시작이 됐어요. 역사를 한번 짚어보자고요. 메디톡스가 뭐예요? 보톡스 시장입니다. 자, 이게 제가 4만 원대부터 봤던 종목이 4만 원대에서부터 CNBC 있을 때 4만 원이었어요. 제가 CNBC에서 한참 전문가 방송을 할 때 그때 4만 원대 제가 계속 추천을 드렸죠. 그게 19만 원까지 올랐습니다. 시장이 굉장히 커졌다는 얘기죠. 그 보톡스를 대체할 시장이 제가 말씀드렸던 게 뭐였느냐면 휴원스였습니다. 필러 시장이었죠. 그 다음 시장이에요. 보톡스를 대체할 만한 시장. 이 필러 시장은 결과적으로 시술이 용이하고 그 다음에 이 피부, 노화 이런 쪽에 관계되어 있기 때문에 하이알루론 애시드라고 얘기하죠. 이 하이알루론 애시드가 바로 휴원스의 자외선 휴메딕스에서 생산하는 즉 제품이었습니다. 하이알루론 애시드. 우리가 인공 눈물에 쓰이는 것도 하이알루론 애시드라는 하이알루론산이에요. 산인데 그런 것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휴원스를 만 원대에서부터 여러분들께 말씀을 많이 드렸어요. 그러면 이제 메디톡스도 다 갔고 휴원스도 다 갔습니다. 그 다음 시장이 뭘까요? 머리예요. 머리. 현대인들이 가장 신경 쓰는 게 두피입니다. 탈모가 많이 일어나고 있죠. 그죠? 탈모가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실제로 여러분들 머리에 쓰는 돈, 즉 이 미용에 대한 돈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죠? 그 시장이 커지고 있다는 얘기지. 근데 이 미용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탈모에 대한 방지예요. 그러니까 탈모를 방지하려고 하면 머리를 더 나게 해야 되죠. 그게 뭐냐? 증모제. 머리가 자꾸 하얗게 변합니다. 새치가 나면서. 부끄럽죠. 나이 젊은데 새치가 많으면 부끄러워요. 근데 실제적으로 현대인들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서 새치가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모제. 오늘 저희 스태프분 중에 한 명이 빨간색으로 염색을 했어요. 그죠? 빨간색으로, 밑에 빨간색으로 염색을 했더라고. 참 신기했습니다. 오, 빨간색. 그죠? 아마 그분도 이 주식 방송의 스텝이었기 때문에 상한가를 염원하면서 빨간색을 염색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게 연모제예요. 그죠? 각자의 개성을 표현할 수 있는 이 미용 시장. 그 연모제 시장을 제가 봤기 때문에 동성제약을 추천을 드렸던 거고, 그 동성제약을 잡는 데 있어서 트리거 현상, 차트에서의 트리거 현상이 나왔기 때문에 징후 현상이라고 얘기하죠. 그죠? 차트 트리거 현상. 그래서 이 성장성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4,000원대에서 추천을 했죠. 가족분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근데 요게 3,400원까지 꺼졌습니다. 3,400원대까지. 그러면 이 4,000에서 3,400원을 꺼질 때 차트는 모양을 다 죽였을 거예요. 근데 이 성장성, 증모제에 대한 성장성, 연모제에 대한 성장성, 그리고 중국 승인, 홈쇼핑 승인에 대한 부분들이 사라졌느냐? 안 사라졌습니다. 그러니까 이만큼 빠져도 들고 갈 수 있었던 거예요. 결국은 지금 5,000원대를 넘어왔습니다. 5,300원대까지 올랐죠. 오늘 상한가를 가면서 5,350원입니까? 그까지 올라왔죠. 그죠?
아마 예병군 멘트가 동성제약 계속 몇 번이나 들고 나온 거 여러분들 보셨을 거예요. 저한테 관심 있으신 분이라면. 5,380원이네요. 그죠? 그까지 올라온 거예요. 오늘 아마 우리 스태프분이 빨간색으로 염색 안 했으면 동성제약에 상한가를 못 갔을 수도 있습니다. 그죠? 연모제로 빨간색으로 싹 염색을 하니까 바로 이게 이 머리카락이 위로 싹 솟구치면서 상한가를 간 거죠. 그죠? 예. 그래서 그 연모제가 아마 상한가를 보냈는 것 같아요. 이게 농담이고요. 그래서 하여튼, 이렇게 지금 올라가고 있다는. 뭐 때문에? 성장성 때문에. 그죠? 정모제, 연모제의 성장. 그래서 이 트리거 현상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차트에서는. 정보를 선점한 자들이 차트에서 트리거 현상을 만듭니다. 왜? 갑자기 나를 막 세워갖고 올려요. 그러니까는 적은 거래량을 죽이죠. 그리고 다시 올립니다. 그때는 개인들은 이미 한번 쭉 올랐다가 쭉 빠질 때 매수했던 사람이 거기서 훅 빠져버리면 본전 부근에서는 다 털어내는 습성이 있어요. 그걸 이용하는 겁니다. 누군가가. 그래서 쫙 치고 올리면서 결국은 상한가를 만들어내는데 개인들은 다 털려버리고 없죠. 이런 걸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거에 대한 명확한 본인들의 기준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장성에 대한 기준들이. 그 기준을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만드시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워렌 버핏이 한 얘기입니다. 제가 한 얘기 아니에요. 워렌 버핏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워렌 버핏이 차트 보고 얘기했습니까? 워렌 버핏이 골든 크로스 얘기했어요. 워렌 버핏이 데드 크로스 얘기했습니까? 워렌 버핏이 기관 수급, 외국인 수급 얘기했습니까? 워렌 버핏이 그런 거 얘기했으면 코카콜라 같은 회사에 안 투자하죠. 그죠? 코카콜라 그때 당시만 해도 작은 음료 회사였는데, 그죠? 이게 성장성 있는 중소형주예요. 그러니까 중소형주였어요. 이게 얘기는 뭐냐면 워렌 버핏의 사고가 뭐냐면 성장성에다가 중점을 두라는 얘기입니다. 워렌 버핏이 투자한 회사는 코카콜라라는 작은 음료 회사에 투자를 계속하면서 뭘 했느냐? 그 성장성을 보고 굉장히 긴 기간 동안 중장기 투자를 한 겁니다. 장기 투자를 했죠. 그래서 10,000배라는 수익률이 터졌습니다. 자, 그러면 이 워렌 버핏은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한국에 대구텍이라는 절삭공구 회사가 있습니다. 워렌 버핏이 투자한 회사가 이 회사예요. 상장도 되어 있지 않는. 자, 이게 여러분들 수급을 보고 매매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차트 보고 매매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 접근을 하셔야 돼요. 그런데 이 워렌 버핏은 이런 식의 투자였습니다. 성장성 있는 중소형주. 장기 투자. 그리고 대형주. 단기 매매. 자, 지금 우리가 투자를 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전문가들이 어떻게 가르쳤느냐 하면 요걸 거꾸로 가르친 거예요. 중소형주는 단기 매매하라 그러고 대형주는 장기 매매하라 그럽니다. 자, 여러분들께 제가 드렸던 수많은 종목들을 한번 짚어봅시다. 사물 인터넷 관련해서. 최근에 드린 종목들만 짚어봅시다. 자, 막동산 테크. MDS 테크예요. 그죠? 자, 차량용 인베디드 소프트웨어 시장의 선두주자가 될 거다. 그러니까 사물 인터넷, 차량의 사물 인터넷의 핵심주가 될 거다. MDS 테크였습니다. 누구도 모르는 회사예요. 잘 모릅니다. 제가 막동산 테크라고 자꾸 웃겨드리니까 여러분들 이제는 MDS 테크를 좀 기억하실 거예요.
요거 28,000원 안 가면 제가 전문가 생활 그만둡니다 했으니까 그것도 기억하실 거예요. 지금 잘 올라오고 있습니다. 금일 24,500원을 찍었죠. 금일 오늘 또 24,950원에 신고가를 한번 또 만들었습니다. 그죠? 자, 잘 올라오고 있어요. 오이솔루션. 이거 18,000원대부터 계속 강조드렸던 종목이에요. 이게 최근에 23,000 몇백 원까지 갔다가 다시 19,000원대를 냈다가 오늘 6% 정도 오르면서, 5% 정도 오르면서 21,000원에 거의 마감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래 돼버리면, 자, 어떻게 되느냐. 이 성장성 있는 중소형주에 중장기 투자를 하는 게 맞았던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 부분을 참고를 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성장성 있는 중소형주는 장기 투자를 하셔야 돼요. 단기 매매가 아닙니다. 왜? 제가 강조드렸어요. 강의 시간마다 강조드렸습니다. 여기 지금 앞에 저희 카메라 감독님하고 잘생긴 카메라 감독님이 계세요. 카메라 감독님 계시고, 그 다음에 요 앞에 저희 스태프분이 계세요. 그리고, 이제 인수인계를 새로 받으시는 새로운 스태프 한 분이 또 와 계십니다. 총 지금 우리가 요 4명이 있어요. 4명이 방송이 끝나고 서로 수고했다고 커피를 한 잔 마시러 갑니다. 근데, 요 이제 3분, 감독님하고 스태프분하고 저는 서로 이제 안면이 좀 있어요. 서로 압니다. 근데 새로 오신 분은 우리가 잘 몰라요. 자, 그러면 이걸 생각해 보자고요. 이 3명 중에 누가 한 명이 화장실을 갔어요. 조금만 알고 있으면 쉽습니다. 자가 있나야? 이러면서 쉽습니다. 욕을 하죠.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나가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은 욕의 대상이 됩니다. 근데 지금 오늘 이제 인수인계를 받고 계시는 우리 스태프분이 화장실 갑니다. 그분에 대해서는 아무런 말이 없습니다. 왜? 모르니까. 결과적으로 뭐냐면 시장은요, 모르면 욕을 못 합니다. MDS 테크 누가 욕을 합니까? 오이솔루션 누가 욕을 해요? 몰라요. 그 회사를 모르는데 누가 욕을 해요? 근데 삼성전자는 누구나 잘합니다. 그 계속 욕하는 거야. 어떤 놈은 칭찬하고, 어떤 놈은 욕하고. 그죠? 그걸 생각해 보세요. 제 얘기 아닙니다. 세계적인 언론 재벌 루퍼트 머독이라고 있습니다. 지금 그 중국 여자하고 최근까지 중국의 미녀, 자기보다 나이가 한참 어린 미녀하고 같이 살림을 차리고 살고 있었죠. 근데 얼마 전에 이혼했습니다. 막대한 위자료를 주고, 그죠? 세계적인 부자니까 크게 욕을 안 해서 그렇지. 사실은, 우리가 우리 옛날 선조들의 말을 빌리자면 잡놈이에요. 그죠? 여러 여자를 거느리는 잡놈입니다. 그런데 이 루퍼트 머독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보자고요. 이 루퍼트 머독이요. 세계적인 언론 재벌이 된 이유가 있습니다. 언론이 무슨 돈을 법니까? 근데 언론에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루퍼트 머독이 애플에 대해서 각종 안 좋은 기사를 씁니다. 세계적인 언론 재벌이니까 언론을 많이 장악하고 있잖아요. 그죠? 애플 회사에 대해서 안 좋은 보고서를 계속 기자들 보고 적게 합니다. 그래서 주가가 떨어지겠죠. 그죠? 그럼 그때 자기는 사모으는 거예요. 그리고 다 사모았다 싶을 때쯤 그때부터 루퍼트 머독이 소유주로 있는 언론들은 하나같이 일괄적으로 애플에 대한 좋은 기사를 내보내기 시작합니다. 주가가 뜨죠. 그때 루퍼트 머독은 팝니다. 근데 이걸 누가 욕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정말 양심에 어긋나고 양심에 털난 짓이고 에이 더러운 놈이라고 얘기는 할 수 있겠지만 이걸 법적으로 걸고 넘어질 수 있는 아무런 근거가 별로 없어요. 그죠? 뭐 때문에? 언론 출판 자유의 원칙 때문에. 세계에서 어디서나 보장하고 있는 언론 출판 자유의 원칙. 그죠? 그것 때문에 누구도 걸고 넘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실제로는 그는 언론을 이용한 가장 더러운 놈입니다. 그죠? 가장 질 떨어진 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아무도 욕을 못하죠.
그 이유는 바로 언론 출판의 자유 때문에 법적으로 아무런 제재를 걸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세상에 부자들 보고 욕하는 사람 잘 없습니다. 그죠? 열심히 해서 잘 살았겠지. 열심히 살아니까 부자가 됐겠지라고 하지만 실제로 이면엔 더러운 부분도 있습니다. 그 점도 참고해 보시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기술적 분석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부분이고, 자, 이제 마지막 오늘 강좌의 또 핵심 부분이에요. 여러분들 주식 투자를 한 10번 정도 하시면 한 어느 정도의 성공 확률을 가지고 계십니까? 한 10번 정도 투자하면 7번 이상 맞다. 이러면 고수라는 명칭을 얻습니다. 그죠? 그리고 5번 이상 맞으면 이 사람 무조건 손실입니다. 한 해 해보면. 왜냐하면 5번 이상 맞을 동안, 자, 10개 중에 5개를 맞아요. 수익 본 거는 전부 2, 3%입니다. 손실 봐 있는 거는 마이너스 20%, 30%입니다. 그러니까 손실인 거예요. 이 5번 이상 성공한 사람. 7번 이상 성공한 사람은 거의 본전이에요. 그러면 주식은 정말 돈을 벌려면 어야 된다? 10번을 다 성공해야 됩니다. 이게 초고수인데, 이 초고수를 부르는 다른 명칭이 있습니다. 예병군이라고 하죠. 그죠? 바로 저입니다. 그러니까 10번이면 10번 다 들어가서 성공을 해야 돼요. 그게 되려면 이걸 찾아야 됩니다. 성장성. 이거 쉽게 못 죽이거든요. 한 번도 죽인 적이 없잖아요. 그죠? 그럼 무조건 이걸 찾아야지. 그죠? 그래서 그 부분 찾아보시면 되는데, 보통은 여러분들이 어떤 종목을 좋아하느냐면 많이 떨어진 종목을 좋아해요. 그 상장 폐지 나온 종목들이, 이런 종목들이. 결국 이런 많이 떨어진 종목 중에서 상장 폐지가 나옵니다. 그럼 10번 중에 한 번이라도 상장 폐지가 나온다? 내 재산 다 잃는 거예요. 그럼 상장 폐지 안 당하려면 10번 다 성공해야 되고, 상장 폐지 안 당하려면 적어도 죽어도 이런 떨어진 종목에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많이 떨어진 종목에서 수익을 한 번이라도 보면 다음부터도 계속 이런 떨어진 종목에서 해답을 찾으려고 합니다. 이게 뭐냐면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던 변형 매매에서 얻은 수익은 뭐다? 폭탄을 선물 받은 것과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그 점도 참고로 하세요. 그죠? 그래서 결국은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될 기준이고 원칙들입니다. 여러분들의 연륜이, 지난 시간에 제가 얘기 드렸어요. 여러분들의 연륜이 차트보다 훨씬 나은 역할을 할 것이다. 얘기했는데 그 연륜이라는 것이요. 어떤 것이냐. 바로 경험이고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 세상을 바라봤을 때의 눈입니다. 최민수가 그 모래시계에서 죽죠. 그러면서 이제 박상훈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상식이 통하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상식의 눈으로 보세요. 상식의 눈으로. 이 재밌는 얘기를 좀 재미없게 이끌어 나가는데 상식의 눈으로 보세요. 상식적인 눈으로 보면 스마트폰이 인기 있을 때 여러분들이 스마트폰 부품주를 샀을 거고, 자, 아파트 중대형대의 가격대가 점점 분양 가격이 높아지면서 리모델링 관련주를 봤을 거고, 그게 상식이에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대기업들이 저렇게 사물 인터넷 시장을 통해서 내 주머니에 돈을 빼가려 하네? 그럼 사물 인터넷주예요. 그게 상식입니다. 그거 참고해 보시면 됩니다. 자, 오늘 강의 좀 쉼없이 빠르게 달려왔는데요. 자, 강연의 안내 잠깐 해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 날입니다. 오후 2시인데요. 바로 여러분, 여의도 HMC 투자증권, 에서 합니다. 지하 1층에서 하는데요. 이번에 참석하시게 되면 제가 하반기 주도주에 대한 얘기들과 그리고 이런 상세한 얘기들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잘못 알고 계신 거 바로 잡으시려면 꼭 이번 주 주말 강연회에 토요일 날 여의도에 오후 2시까지
오시면 되겠습니다. 문의전화 1577-7456이고요. 참가비 무료라는 거 꼭 좀 참고하시면서 저는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이 시간에 또 인사드릴게 약속드리면서 여러분들 주식 투자 즐겁게 하세요. 다 즐거운 겁니다. 즐겁게 주식 투자하면서 성공 투자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예빈군이었습니다.